원인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보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주를 보러 가는 건데요. 사주에서 나온 내용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몰랐던 나의 성향을 더 딥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일들이 궁금해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할 겸 사주집을 찾죠. 사주는 언제부터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던 걸까요? 이번 교양만두는 사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주팔자에 관심을 보이는 MZ세대가 늘었다고 합니다. 새해 루틴으로 사주집을 찾기도 하고 연애나 취업과 관련된 고민이 생기면 조언을 얻고자 사주를 보기도 하죠. 나도 잘 모르는 나를 설명해주는 것 같다, 현대과학이 알려주지 않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 조언해주기 때문에 재밌다 등 사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도 많은데요. 풀이를 읽다 보면 맞는 말 같고 이거 MBTI 풀이 볼 때랑 비슷한 기분이 드는데,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사주팔자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도인 연주, 월, 일에 해당하는 월주와 일주, 그리고 시간에 해당하는 시주. 사주의 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을 뜻하고, 팔자는 사주가 8글자로 구성됐다는 의미인데요. 4가지 정보, 생년, 월, 일, 시를 바탕으로 상대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학문이 바로 사주입니다. 사주는 삼국시대 중후반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을 당시 신라 진흥왕 시기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 때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려 말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풍수지리와 역학, 사주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부터 조선시대엔 사주가 범국가적으로 흥하게 되죠. 심지어 국가 부처로 사주를 담당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바로 관상감. 사주 외에도 천문, 역법, 풍수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던 곳인데, 주로 왕세자의 출생에 대한 사주풀이를 하거나 왕가의 혼인 날짜를 잡았고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과거 시험의 잡과 중 음양과에 응시해야 했습니다. 사주팔자 전문가를 3년마다 2~3명 정도 소수 인원으로 선발. 왕실에서는 사주를 꽤 진지하게 믿어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사주가들은 직업 특성상 왕실의 사사로운 정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비밀 유지에 가장 신경 써야만 했습니다. 퇴직하더라도 개인 사무소를 차릴 수 없었죠. 이거 그냥 평생 입국닷하고 지내라는. 조선 왕조에선 태종 이방원이 사주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한씨로부터 네가 태어나기 전 사주를 알아보니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라 했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요. 왕이 된 후엔 주변인들에게 나 태어날 때 사주 장난 아니었대 란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종은 신하들에게 사주와 음양오행을 연구하도록 지시했고, 중국에서 사주 관련 도서를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땐 역술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고 하죠. 이런 태종에게 깊은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륜. 태종에게 신하가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도전과는 달리 하륜은 왕이 권력을 다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후계자를 막내 아들 방석으로 지명하자 당시 개국공신이었던 5째 아들 이방원은 큰 불만을 품었는데요. 자신을 따르는 하륜과 함께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당시 이방원을 처음 본 하륜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눈빛이 범과 같고 기골이 영걸하니 이가 바로 천하를 얻을 상이다. 사주의 기운이 제왕지기를 품고 있다. 참고로 세종대왕도 사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향, 문종의 배우자를 찾을 때 사주를 다루던 신하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고요. 점볼 일이 생겨서 한 점술가를 불렀는데 그가 오늘은 술에 취해서 점 못 쳐요 라고 하자 개빡쳐서 귀향을 보내기도 했다네요. 영조에 대한 썰도 있습니다. 영조는 전형적인 제왕의 사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조는 조선에 자신과 같은 사주를 지닌 사람이 또 있는지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조선 팔도를 샅샅이 뒤진 결과 강원도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한 노인이 영조와 같은 사주임을 알아냈죠. 혹여나 노인이 영모를 꾀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 그는 노인을 궁으로 불러들였는데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노인의 행색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왜 이리 가난하게 사냐며 영조가 묻자 전하께서는 조선 팔도 360고을에 있는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며 소인은 아들 발영제가 360통의 벌통에서 수많은 꿀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전하와 소인의 사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꿀벌 노인 센스가 꿀잼인데? 영조는 이 말을 듣곤 크게 웃으며 노인에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주는 왕실이나 귀족들 대상의 한정판 같은 학문이었습니다. 철학 공부를 해야 했고 음양오행과 시비간지까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일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는 사람도 많았는데 태어난 시간? 알 수 있을 리가. 게다가 앞서 영조의 일화처럼 임금과 비슷한 사주를 엮이면 완전 망. 사주를 보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역모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도 미래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생겨난 게 토정비결입니다. 토정비결 또한 태어난 연도와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운세를 점치는데 태어난 시간까지는 요구하지 않다 보니 백성들이 더 쉽게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토정비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길한 것보다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설령 불길한 운세를 예언하더라도 부드러운 어투로 주의를 주는 정도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래를 점칠 때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싶었던 인간의 심리가 적용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죠. 인터넷을 보다 보면 사주를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재미삼아 원희의 사주를 검색해봤더니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래도 꽤 익숙한 말들이 보입니다. 바로 역마살, 도화살 같은 살. 여기서 살이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원희 사주에 역마살이 있다는데 혹시 우리 몰래 면접 보러 다니는 거 아닌지. 그런데 풀이를 좀 더 살펴보니 역마살에 해당하는 직업 중에 유튜버가 있네요? 꼭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온갖 시대와 공간을 넘나드는 것 보면 역마살이 맞을지도. 역마살 외에도 유명한 살들이 또 있죠. 도화살, 화개살, 연예인들에게 특히 자주 언급되는 살이기도 한데 도화살은 복숭아꽃처럼 매력적이고 강한 에너지,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대중의 주목을 받는 살이고요. 화개살은 혼자만의 시간, 공간 속에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멤버 중에 도화살 있는 사람? 앞으로 네가 센터. 그나저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주는 그저 재미로 봐야. 이번 영상 발행을 앞두고 원희가 머리 식힐 겸 이달의 운세를 체크해봤는데요.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사기당할 수도 있어 짜증나는 달이 될 거라고 하네요. 아 뭔데? 좋은 내용 나올 때까지 별자리랑 타로카드점까지 다 보러 다닐 거다?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